적합한 이 가을에 우리 따뜻한 주빌리에 또 오신 왜 웃으시죠? 따뜻하지 않나요? 네, 따뜻한 주빌리에 오신 우리 모든 가정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의 주인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계절과 상황과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도전 앞에 선 가정들과 함께 주빌리 학교에 대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빌리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필요한 자들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라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가정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주빌리 학교를 선택한 것에 감사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학교 설명회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교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우리 지혜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교육과정과 그리고 특별 시스템, 학사 일정, 신편입학 과정 순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빌리 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빌리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새로 오신 가정들 계시면 주빌리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주빌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절기 중에서 특징이 뭐냐면 가장 돌아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는 뭐 한 해에 거쳐서 돌아오는데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태어나고 나서 한 번쯤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 절기가 이 희년, 주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희년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모든 인간의 계급과 재산과 토지와 자기가 소유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기쁨의 해가 이제 희년이라고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가 축적해오고 쌓아 올렸던 것들을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회복하는 그 기쁨의 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빌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육을 하는 목적도, 교육을 받는 목적도 굉장히 지금 희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과 뭐 교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총체적 난국의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선한 것마저도 악하게 변질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육의 현실에 처한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는 그 7세 고시나 아니면 이제 그걸 뚫고 4세 고시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선행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가 행복하다면, 배움에 있어서 즐겁고 학습에 있어서 행복하다면 선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가 이미 정점에 찍어놓은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부모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항, 그 욕심과 그 욕망의 정점에 찍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빠른 시기에 빠른 방법으로 저기에 도달하게 하려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을 실제로 지금 이 나라의 그 교육적인 현실에서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빌리 학교는 이제 그런 교육의 목적에서부터 다시 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빌리를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이 먼저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성장한다라고 해서 가정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학하게 되면 이미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에 숙제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들, 뭐 가정 학습 훈련, 습관 훈련 등 늘품이라고 해서 늘 품에 품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될 텐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습관이고요, 그리고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이 습관 훈련을 함께 학교와 맞춰서 발맞춰서 걸어가느냐, 얼마나 맞춰서 이것을 진행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을 이미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정한 교육은요, 인간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적인 것을 떠나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더 나은 삶, 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 가서 팔자 좋게 편하게 사는 인생을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성실할 줄 알아야 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또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는다면 그 아이는 행복한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행복한 실패자 하면 뭔가 내 아이가 실패자가 되는 것에 두려울 수 있는데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아이는 반드시 행복한 실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도약해서 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인재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빌리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게 기쁨의 해, 은혜의 해, 구약 성경에는 주빌리지만 희년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회복되는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다스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학부모님들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다스려서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교육의 현실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서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교육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는요, 4가지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 그 로고를 보시면 2가지 로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로고입니다. 원형으로 된 띠인데요, 저기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4가지 회복 때문에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이를 알아야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분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끄셨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해야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반드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신의 형상에 가깝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상황과 환경에 타락해서 세상에 물을 많이 들어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그 회복, 나 자신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 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각자 혼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신앙 말고도 여러 가지 세상의 도덕법을 보면요, 이웃이 없이는 도덕이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이는 그 선이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관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그런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나의 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회복은 세상과 나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오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혹시 여기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서 혹시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 결코 세상 물정 모르지 않습니다. 보내보면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은 이렇게 학습적인 분위기와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분위기 속에 있어야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빌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요, 세상 앞에 있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빌리 학교는 결국에 이 네 가지 띠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 자신,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와 세상, 이 회복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분위기와 어떤 공동체에서 자라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저기 계신 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역량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속했던 그 교회 문화와 분위기, 신앙의 습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히려 충분한 습관 훈련과 가정학습 훈련, 신앙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에 선택하면 아주 좋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엠블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빌리 학교에 오게 되면 자주 보게 될 마크입니다. 이 마크를 보시면 의미가 다 있습니다. 먼저 주빌리 이제 크리스천 스쿨, 우리 기독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학교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동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혹시 이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어떤 그 축구 로고 같은데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여기에 사자가 있는 이유는 유다의 사자를 말하고 싶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다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로마식 표기로 MMXV는 이제 2015년부터 우리 주빌리 학교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 도미누스, 여기 라틴어로 쓰여 있는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도미누스는 주님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치오는 빛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빛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조명 같은 빛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빛. 그리고 마지막 메아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 아이들은 세상에 수많은 다른 빛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직 주님을 빛으로 보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세상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식을 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자라날 때 가장 좋은 빛으로 자기의 길을 비춰 나아가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엠블럼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빌리 학교를 선택해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엠블럼에 의미하는 대로, 또 저기 로고가 의미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은, 이제 학교 철학은 제가 오늘 짧게 하는데, 앞으로 오시게 되면
한 학기에 4번씩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학부모 교육을 받으시면서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받으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 아이들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지혜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I have a love for cooking, so I dream of and I'm standing here to introduce myself about what 셈이랑 비즈는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초등교육과정이랑 주빌리의 특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랑 2026년 학사 일정 그리고 편입학 절차와 교육비 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빌리 초등교육과정은요, 크게 5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언어 수업, 핵심 지식 수업, 예술체육 수업, 지혜 수업, 마지막 특별 수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자신있게 언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언어의 그릇이 준비될 만큼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언어를 준비시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가고 좋은 세상을 보여줘도요, 그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빌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언어를 자기 언어로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어 수업은 먼저 국어 읽기가 있는데요. 이 수업을 2학년부터 학년별로 책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되게 천천히 꼼꼼히 읽어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6학년 담임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제 몽실 언니 책을 가지고 국어 읽기 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거든요. 이 장의 작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이 인물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며 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생각의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1학년은 아직 어떤 문자, 글에 익숙해져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함께 읽기로 담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셔서 그 아이들의 언어의 그릇을 함께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어 통합 수업은 주 1, 2회로 진행이 되고요. 교과서 외에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문화 작품을 교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 사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수업 시간 선생님이 설명하시고요. 남은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훈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훈련을 이제 시켜요. 그리고 자기교학습이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교과서에 있는 글쓰기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3학년 때 문단의 구조를 배웁니다. 선생님께서 중심 문장, 뭐 뒷받침 문장 구성되어 있어. 뭐 그런 걸 또 자세히 배우고 나서 또 아이한테 문단의 구조는 어떠니까 물어보면 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중심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나름대로 생각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쓰는 활동을 자기학습 시간에 하면서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여기 뒷받침 문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혹은 뭐 중심 문장이 어떤 걸 뽑아볼까 이런 것도 1대1로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독서토론 논술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독서 지도자 과정을 마치신 학부모 강사님이 오셔서 해당 학년 필수 어휘와 함께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한 학기에 2-3번 정도 꼭 그 학년에서 읽었으면 좋겠는 그 도서를 정해서 수업을 하시고요. 정말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서 발표력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주빌리 학교에서 영어 수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말하기 듣기 위주의 원어민 수업인 랭귀지 아트랑 SOT입니다. 초등 과정에서 이 말하기 듣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 듣기 위주의 랭귀지 아트 수업이 1, 2학년은 매일 있어요. 3, 4학년은 한 주에 4타임, 5, 6학년은 한 주에 3타임씩 있습니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원서를 읽고 쓰고 이런 훈련도 하는데요. 기본 바탕은 말하기 듣기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학년의 수업 시수가 좀 더 많이 배정돼서 좀 더 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은요. 그 SOT라고 해서 미국의 자기소개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건데 이걸 진행합니다. 그 교재가 총 5개가 있어요. 영어, 수학, 사회과학, 어휘 이렇게 있고요. 이 SOT는요 수준별 학습이고 개별 학습이고 완전한 학습입니다. 여기 안에 신앙적인 교육 측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그 그룹 수업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 학년에 관계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T 시간에는요, 그 몇 페이지를 넘어갈 때 원어민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반드시 그 대화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받아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SOT 교재는 저 뒤에 보시면 부스가 또 있어요. 그 교재를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은요, 그 이전 단계인 ABC 수업을 통해서 어휘, 퍼니스, 기본 표현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모든 학년에 주 2회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회화, 병음, 읽기랑 5학년 갈수록 이제 한자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중국어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고사이나 행사를 통해서 그 중국 문화 체험도 해보고요. 올해는 이제 이틀 뒤에 있는데 중국어 찬양 대회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중국어를 더 친해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입생과 편입생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쓰이고 걱정하실 부분이 이제 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 와서 이 중국 수업 처음 배우는데 영어 잘 못하는데 잘 따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또 하시는데요. 어쨌든 언어는 이제 노력에 비해서 또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겠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또 시스템적으로는 방과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잘 수업 시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만 있다면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지식 수업인데요. 이제 이 수업은 인문사회, 수학, 과학, 자기주도 이런
어떤 이 안에서 핵심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로 연결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인문사회 수업으로는요, 1, 2학년 때는 이제 성경 수업을 합니다. 조은나무 소금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영어 연극 대본으로 된 이솝우화나 성경 이야기를 배우게 되고요. 3학년부터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회교과 수업이 있습니다. 수학은 이제 1, 2학년은 주 2회, 3, 4학년은 3회, 5, 6학년은 4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4학년까지는 담임 선생님과 진행을 하고요. 5, 6학년은 전문 수학 강사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과학교과라고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통합교과 안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런 세 가지 학습을 통합해서 배우고요. 3학년부터는 또 과학교과서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과학 관련 행사로는 올해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자석 레이싱,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레이싱 거기에 길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종이배로 만들어서 그 위에 코인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 이런 대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원리도 그 시간에 더 이해해보고 또 자기 창의력도 발휘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형님답게 어떤 수업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도 해보고요. 또 후배들을 위해서 체험 부스도 운영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이 시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핵심 지식 수업으로 그 자기주도 학습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안학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자습 시간은 다릅니다. 담임 선생님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지도 아래서 개인의 역량에 맞게도 부족한 학습을 채울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언어도 확인하는, 선생님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술체육 수업입니다. 이거는 크게 태권도, 스포츠, 미술, 오케스트라 나눌 수 있는데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 2타임씩 늘 하는 것입니다. 영웅 태권도 관장님께서 1, 2학년에는 직접 학교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고요. 3학년부터는 그 태권도장으로 가서 거기 좋은 시설과 좋은 또 태권도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승급 심사까지 진행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3, 4학년은 1품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후로도 2품, 3품 꾸준히 승급 심사를 보고 품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수업은요, 저희가 좀 다양하게 아이들 경험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1, 2학년은 이제 축구를 배우고요. 3, 4학년은 수영을 배워요. 그리고 5, 6학년은 농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년별로 주 1회 2타임씩 배우고 있어요. 미술은 바라던 그림이라는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학원으로 가서 주 1회 2타임씩 학년별로 또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거기 또 좋은 재료들과 그런 또 수업 환경이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는 1, 2학년은 이제 음악 이론이랑 합창 수업으로 노래를 또 크게 배우고 있고 3학년부터는 개별 악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로는 바이올린, 트럼펫, 플룻, 첼로, 클라리네트 등 이렇게 1, 1학기를 선택을 해서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개별학기 선생님이 오셔서 그룹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주비에서 예술체육 수업을 학교 커리큘럼에 있는 이유는 균형 있게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축구만 좋아해서 축구 운동만 하고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책만 너무 읽고 이런 좀 아이가 좋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내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 아이들도 배우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성장도 하고요. 그래서 주빌리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또 지혜 수업이 주빌리 학교의 특징인데요. 일단 예배를 드리고요. 매 20분 시간 동안 반별 경공회를 또 진행을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때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 수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학년이 있고요.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어요.
1, 2학년 때는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해서, 3, 4학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5, 6학년은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주빌리에서 주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글, 영어, 중국어 3가지로 이제 언어 왕송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뉴시티 교리 문답을 했고요. 또 주제 말씀도 이제 경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그 교리 문답도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험한 만큼 배울 수 있는 특별 수업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정 연계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체험학습을 꼭 나가요. 그래서 자유롭게 놀고 이 세상을 누가 마음에 또 담아보고 있고요. 또 방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정규 수업 후에 3시 50분부터 4시 55분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뭐 음악, 미술, 운동, 학습도 있고 게임도 있고요. 이런 창의성과 활동성을 기르는 수업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빌리 교사들도 있고 외부 전문 강사들이 또 오셔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 마지막에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2학기 방과 후 수업 안내문을 드렸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수업은 학기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이외에도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주빌리 온 가족이 모여서 진행하는 주빌리 운동회인 주빌리 데이고요. 또 학생 재능을 발표하는 이번 달에는 또 있는데 감사축제가 있고요. 고학년들의 2박 3일 영어 캠프, 저학년들 교내에서 미니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등이 있습니다. 또 2년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은요. 아빠가 이제 함께 가는 1박 2일 여행인데 저희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녀올게요 있고 우리 또 별을 품는 아이들 꿈꾸는 2박 3일 보내는 밤, 또 이제 5, 6학년의 자연 역사 탐방을 진행되는 수학 여행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특별 수업을 또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더 큰 세상을 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을 갔을 때 또 비전을 품고 또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또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교육과정이 정리된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초등 수업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학년 시간표를 넣어드렸습니다. 4학년은 이제 고학년 수업과 비슷하고요. 1학년만 조금 달라서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초록색 영역은 언어 수업이고요. 좀 빨간색 영역은 핵심 지식 수업입니다. 또 하늘색은 예술체육 수업이고요. 또 이제 보라색은 지혜 수업과 기타 수업인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있습니다. 1학년은 보시면 자기소학습이 없어요. 담임 선생님 시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뭐 산책도 이 시간에 나갈 수도 있고요.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세우기도 합니다. 4학년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자기주도 학습과 SOT, 이거 영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이 시간이 매일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 지식을 이제 수업 시간 내게 배우고 아이들 언어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활용해서 교과서 내용도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선생님께 질문하고 저희 6학년 친구도 보면 중국어 뭐 워크북 숙제를 하는데 뭐 한자를 모르겠어. 그럼 중국에도 바로 계시니까 잠시 갔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또 배우고 다시 와서 또 워크북 풀고 또 뭐 사회 저 이제 이틀 뒤에 또 독도는 왜 우리 땅인가에 대한 주제 글쓰기 저희 안에서 하는데 그 근거를 책을 통해서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그 근거를 정리를 해본다,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학습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저희 주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배운 것을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학습 시간이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많아집니다. 저희가 정규 시간이 굉장히 길게 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1학년도 3시 30분에 하교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어, 수학 이런 시수가 좀 적은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안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술 체육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자기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지혜학교만의 또 이제 특별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철학을 시스템화 시킨 게 이 늘품입니다. 자기주도적으로 습관 훈련, 책임을 지는 훈련, 또 권리 훈련 이런 걸 하는 건데요. 이 페이퍼는 아이들이 매주 봤는데 3-4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 부스를 둘러보시면 3권 바인더에 이런 게 껴져 있어요. 늘품이. 그래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아이들이 이런 걸 약속을 합니다. 취침 시간, 미디어 약속, 성기.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침 시간 같은 경우는 나는 9시 45분에 잠이 들어야 돼. 그럼 이제 그걸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는 훈련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약속이 좀 버거워요. 그리고 좀 나에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즉흥적으로 말고 1주나 2주 정도 하루를 정해서 약속을 당연히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책을 독서 페이지가 있거든요. 늘품에 그 페이지를 다 작성하고 책도 몇 권 읽으면 하루에 30분씩 엄마가 제한된 프로그램 안에서 시청하기 이런 식으로 적는 친구도 있거든요. 성경 같은 경우는 빨래를 개서 서랍 안에 넣기까지 하기, 신발 정리하거나 신발장 안에 넣기까지 하기. 사실 조금씩 완성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학년별로.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책임은 또 이제 권리랑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이런 권리를 누리고 싶으면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 다 많이 해주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아마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행복하지도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보면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학년 맡았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저한테 겉옷을 막 준다든지 당연하게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너의 것이니 너가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존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권리인데요. 학교에서 약속하고 집에서 약속한 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해냈을 때 그 권리로 쿠폰을 주게 됩니다. 저 맨 위에 있는 제2 쿠폰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암송 구절이 세 언어로 암송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우리말, 영어, 중국어로 암송을 하게 되면 그걸 또 가정 예배를 7번 드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 제2 쿠폰을 받게 됩니다. 저 주빌 특권이라는 책임에 대한 권리거든요. 예를 들어 F 쿠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프리패스하는 쿠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SOT 수업 있잖아요. 그때는 되게 엄격한 수업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러 가야 되는데 무조건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의자도 무조건 잘 넣어야 되고 물 들어가서 선생님 허락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면 벌점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쿠폰이 있다 하면 내가 정말 자유롭게 채점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큰 특권이죠. 그리고 저 H 쿠폰은 하이패스 쿠폰인데요. 급식 줄을 선다든지 어떤 우선권을 정한다든지 할 때 선생님 저 하이패스 쿠폰이 있어요 하면 앞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 쿠폰은요. 플레이 쿠폰이고요. 학교 내에 다양한 놀이거리가 있어요. 저 뒤에 보시면 두더지 잡기, 농구, 다트, 풋스볼 등이 있는데 이렇게 놀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기를 보시면요. 주빌리 마켓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ABC 쿠폰으로 아이들이 간식 혹은 학용품, 놀거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모은 쿠폰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런 특권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쿠폰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임지는 만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기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카드입니다. 1학년을 제외하고요, 2학년부터 작성합니다. 고학년 갈수록 그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나중에 고학년 늘품을 보시면요, 아이들의 골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보실 수 있어요. 뒤쪽에요.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등교한 루틴이래요. 아침에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해야 할 공부를 골카드에 직접 적습니다. 예를 들어 소인수분의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풀기, 국어 시간에 몽실언니 10장 읽고 모르는 단어 보물찾기 하기,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읽기,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이 주간학습 계획이 제가 아까 3-4페이지 아이들 매주 받는다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적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이 골카드를 이제 확인하고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을 바로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길 바라거든요. 그냥 몽실언니 읽기, 몇 장 읽는 건데, 몇 쪽에서 몇 쪽까지 뭘 할 건데, 그래서 다시 저거 수정해와야 그때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스스로 책임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고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지키는 훈련을 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가정에서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종례 시간이나 아니면 자기도학습 마지막 좀 5분, 10분 시간에 이 골카드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런 자기도학습 훈련은 매일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정습관 훈련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주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를 월요일마다 제출을 해주세요. 이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셔야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도 있어요. 그래서 기타 수학이나 원리생, 고학년 같은 경우 디딤돌을 부모님 채점을 해주셔야 되고요. 라즈 언어 프로그램도 옆에서 독려를 해주셔야 되고, 하부르타는 인격적인 대화예요. 국어 파트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고요. 함께 읽기는 부모님이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신 만큼 그 아이의 언어 그릇이 굉장히 빨리 클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정말 자기 언어 표현력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메타 인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확실히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기, 부모님이 꼭 함께 잘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매일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습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앞에 언급된 쿠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 한 학기 4번씩 아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부모 특강이 있어서 학교 철학을 함께 공유하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발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사교육 금지합니다. 미디어 관리하고요. 스마트폰과 게임, SNS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빌리 학교에서는 제한된 학급 인원으로 담임 선생님들 학생들을 정말 세심하게 관리하고 지도해주고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학생들 간의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담임 선생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주십니다. 학부모님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주빌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은요, 이 방과후 수업 때 들어가시거든요. 또 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좀 모든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6년 지혜학교 학사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방학은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 봄방학 2주지만요. 학교를 완전 닫는 기간은 여름 3주, 겨울 3주 정도 됩니다. 개학 직전 한 주 정도는 여름학교, 겨울학교를 통해서 학습 보충 시간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신청을 받아서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학사 일정은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물을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동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빌리 이제 입학 요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빌리의 한 반의 전원은요, 최대 16명인데요. 교실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1학년은 이제 10명, 신입생이니까요. 그리고 또 2학년, 3학년, 4학년, 또 5학년, 6학년은 이 정도 인원을 이제 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혜학교의 지원 자격으로는요, 2014년 1월생부터 2019년 12월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나이고요. 크리스천 가정 혹은 기독교 신앙교육에 적극 동의하는 가정, 여기서 적극 동의라는 거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교회를 잘 못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주신 매뉴얼대로 아이들 신앙교육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완벽하게 잘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학 절차로는 원서 접수 후에 2주 이내에 부모님과 지원한 학생이 같이 교장 선생님과 또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입생 내년 1학년 말씀드린 거고요. 편입생의 경우는요, 먼저 학교 체험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이거는 지하학교는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미 학기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도 또래 교실 직접 가서 내가 이 학교를 정말 잘 다닐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걸까? 또 이제 저희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도 또 저희도 다닐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체험 일정이 잡히면요, 체험비를 내야 되는데 6만 원은 되고요. 급식비와 수업비 활동비로 쓰여요. 내년에 편입할 학생들은 올해 안에 체험학습을 마쳐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 받아가시거나 온라인 학교 홈페이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층 행정실에 직접 보내셔도 되고요. 우편, 이메일 다 가능하고요. 정원, 충원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학이 결정된 후에는 입학금을 납입하시면 입학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빌리 교육비와 제도로 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빌리는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인데요. 인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이제 나라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이 교육 과정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실 때 주시는 그 입학금과 매월의 교육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혜학교 입학금은 400만 원입니다. 초등 과정을 마치고 중등 과정으로 입학할 때는요, 입학금은 더 받지는 않습니다. 한 가정의 두 번째 입학 자녀의 경우 100만 원, 셋째부터는 면제입니다. 교육비는 학기제를 6개월씩 분납을 내는 금액이 2025년 기준으로 매월 72만 원,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 경비로는 학급 운영비와 마켓 운영비, 또 미술 수업 재료비, 공동 물품비 포함하여 매월 3만 원, 급식비는 경기도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2,000원 정도 계산되어 먹는 날 수만큼 청구되고요. 온라인 영어학습, 라즈, 개정비 5,000원 청구됩니다. 이 필요 경비에 맞게 운영비 일부는요, 저기 벽에 이따 한번 살펴보시면 우간다 어린이 후원을 위한 그 후원비로도 쓰고 있어요. 체험학습비는요, 저희가 현장 체험에서 나가잖아요. 일정과 행사에 따라 청구될 수 있고요. 방과 후 수업비와 촬영비, 이거는 이제 신청자에 한해만 청구가 되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비는 저희 찬양팀 워십팀이 10,000원, 2만원 이렇게 월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교재비 같은 경우는요, 1학년 기준으로 한 학기에 약 2만원 정도, 1학년 기준으로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복과 체육복은 교복 주문 사이트에서 본복과 하복 개별 주문 가능하고요. 태권도복은 가지고 있는 도복 사용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 관장님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빌리 장학금으로는요,
형제 장학금, 목회자, 선교자 가정 지원 장학금과 성적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매 학기 수료할 때 앞에 정말 제가 강조드렸던 가정학습 훈련, 수업 태도, 뭐 학습 목표 달성 이것 등을 포함한 모든 평가 조건을 확인하여서 전체 1등 한 명에게만 한 학기 교육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쏨라 홈라운드 장학금과 2등 중에는 이제 각 학년의 한 명에게 학기에 매월 10만 원 지원해주는 마그나 홈라운드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다 통과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목표를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함께 관리하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준에 통과하는 학생이 아쉽게도 없다 하면 다음 학기에 더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금 수령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주빌리 학교는요. 교육청 등록 대한교육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교육비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 정산해드리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학교 연맹에서 이 법제화를 하려고 힘써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인 교무 행정 파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 언어의 그릇, 또 뭐 습관, 태도, 책임, 뭐 권리 이런 거를 다시 강조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 뒤에 선생님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그 부스 둘러보시면서 경실된 책을 또 살펴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하학교 교육 설명회 마치겠습니다.